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어제 충격을 딛고 다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은 앞으로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계절적으로 우호적이라는 11월 그리고 12월에 거는 기대감 그리고 다시 한번 기술주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희망을 걸어보면서 바이더딥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관점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돋보입니다. 네, 어제 증시 낙폭이 워낙 깊었다 보니까 사실상의 약세장이 아니냐, 약세장의 시작이 아니냐 이런 시각과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증시 반등 분위기를 보니까 일단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 마감 지금 막 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S&P 500과 나스닥 지수 0.4% 그리고 0.65%대의 반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S&P 500 지수 6,800선 재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도 23,500포인트 선을 눈앞에 둔 채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된 상승 재료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관세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간밤 진행이 됐습니다. 대대적인 관세 부과가 월권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이 제기가 됐고요. 관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의회의 권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대법원 내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이 심리 진행되는 동안에 연출이 됐고요. 이날은 심리만 이뤄졌을 뿐이지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정확하게 언제 나올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어찌됐든 지금 여러 예측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유지될 거다라는 그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령 폴리마켓에서는 지난주 40%대에서 지금 20%대 후반까지 후퇴를 했고요. 또 다른 대표적인 예측 시장인 켈시의 경우에는 50%에서 30%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간밤 포착이 됐습니다. 증시에는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하는 이슈들이었고요. 이와 함께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제 최장기간 레코드를 깼습니다. 오늘로서 36일 차에 접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공무원들이 발표하는 데이터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간 데이터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ADP라고 하는 이 기업이 항상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가 있는데 이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고용 건수가 42,000명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망치였던 25,000명을 훨씬 크게 웃도는 결과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의 수치 역시도 원래 32,000명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29,000명 감소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 보통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실제로 CME 패드워치 툴에서는 전날 금리 동결 가능성이 30%대 초반이었다가 간밤에는 37%대까지 높아졌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도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good news는 good news다. 이런 식의 해석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위험 선호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암호화폐 가격이 전일의 급락을 딛고 일제히 반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구간에서 3%대 상승하면서 10만 4,100달러 선에 근접하는 움직임, 그 밖에도 이더리움과 리플 등의 가격이 6%대의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체적인 섹터와 종목들의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전날 밸류에이션 우려감 속에 크게 내렸던 AI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대체적으로는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으로 AMD가 있었는데 마진 전망에 대한 아쉬움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애프터마켓에서는 급락 반응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규 거래에서는 실적 헤드라인 자체가 강했다라는 대로 이 포커스가 옮겨지면서 2.5%
2% 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브로드컴 2%, 마이크론 8.9%의 급등이 눈에 띄고 있고요. 다만 AI 주도주인 엔비디아는 1.8%대까지 장 막판 들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낙폭을 벌리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 뉴스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이 국가 자금을 지원받는 신규 데이터 센터는 중국산 AI 칩만 사용해야 한다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완공률이 30% 미만인, 그러니까 아직 한창 지어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이미 미국산 칩이 만약에 납품이 됐다면 그것을 없애야 되고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미국산 칩에 대한 주문이 들어갔다면 그 주문도 취소해라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칩을 판매해왔던 엔비디아, AMD, 인텔 등에게는 타격을 줄 수 있는 소식이다 보니까 오늘 인텔과 AMD의 상승 폭도 어느 정도 제한하는 뉴스였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AI 버블론을 촉발했던 당사 기업이죠. 팔란티어의 주가 역시도 이틀 연속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1.5%의 마이너스. 다만 또 다른 AI 주도주인 오라클의 주가는 0.8%대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AI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로 엮이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혹은 장비 업체들이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경우에는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을 떨쳐내지 못하면서 8%대 급락했고요.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경우에는 헤드라인 넘버 자체에서 미스가 크게 났다 보니 10%대의 급락이었습니다. 그 밖에 오늘 대법원 심리 결과를 소화하면서 관세 피해주들이 반등을 했다라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그리고 그 밖에 자동차 부품들을 많이 수입하는 업체들이죠. GM과 포드가 해당이 될 텐데 테슬라의 주가 4%대의 반등이었고요. GM과 포드 역시도 장중에 3% 안팎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가 한편 역시나 그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장비 업체에 해당하는 캐터필러 역시도 4%대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밖에 주요 종목들의 이슈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오픈 AI 소식이 한 가지 올라왔습니다. CFO인 사라 프라이어가 간밤에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가까운 시일 내에 IPO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발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현재는 우리가 수익성보다는 성장과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 조직구조 변경이 있었지만 이것을 상장을 준비한다는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난주부터 오픈 AI가 조직구조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장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속속 들려왔고요. 실제로 로이터가 그런 뉘앙스의 보도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도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반박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소수 전문가들의 의견에 해당합니다만 오픈 AI가 증시에 상장을 하는 그 순간이 AI 사이클의 고점 혹은 과열의 정점일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시각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노보노디스크 이슈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여기에서 주목받았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매출액의 경우에는 5% 성장을 했습니다. 다만 750억 달러의 750억 유로에 미쳤다 보니까 이것이 컨센서스를 밑돌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EPS는 4.5 크론에 역시나 컨센서스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이익의 폭이 26% 전년 동기 대비 급감했다라는 데에 대한 실망감도 가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비만 치료제 사업의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이 부분이 비만 치료제 산업 전반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처방의 추세는 둔화되고 있고 경쟁은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압박에 직면해 있다. 또 최근 메세라에 대한 인수를 두고 화이자랑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한 가지 부담 요인으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 밖에 이슈 특징주들 확인해 봅니다. 오늘 급등을 했던 종목으로는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가 있습니다. 3분기 예상보다 적은 손실폭을 기록했고요.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측면이 있다
있다 보니까 실적이 생각보다 양호하게 발표되자 주가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28.9% 뛰어오른 41달러에 거래를 마치고요. 샤오펑의 경우에는 자체 AI 칩을 탑재한 로보택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상업용으로도 쓰이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끼리 공유하는 개인용으로도 두 가지 버전이 나온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같은 전기차 테마 내에서 리비안 어제 실적을 발표했었잖아요. 인센티브 종료를 앞둔 선구매 효과로 인해서 매출이 급증했고 또 내년 상반기 중 R2 모델 런칭에 대한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간밤 리비안의 주가 흐름도 긍정적으로 움직여줬다라는 점 체킹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샤오펑의 주가는 4% 가까운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들 오늘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주가가 280%나 폭등을 하면서 S&P 500 상승률 상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입니다. 로빈후드 현재 예상되는 수준은 매출 12억 달러 그리고 EPS 53센트입니다. 이제 잠시 후 실적 결과가 공개될 텐데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의 랠리가 과연 정당했는가 테스트를 하게 될 실적 결과가 되겠고요. 그 밖에는 퀄컴과 앱러빈, 아이온큐, 암홀딩스, 피그마 그리고 조비 에비에이션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실적 수치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중요한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네, 최근에 국내 서학 투자자분들께서 활발하게 투자를 전개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을 체크해야 될 종목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퀄컴을 중심으로 실적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그래프입니다. 바이더딥의 힘을 나타내고 있는 시장이죠. 지금 2025년 들어서 참 조정이 깊게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시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정폭은 작게 나타났는데 어느 정도 회복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더딥 전략이 상당히 유효했던 올 한 해의 흐름이고요. 전일장의 낙폭만큼을 회복해내지는 못한 시장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MD 실적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또 팔란티어도 실적 발표 이후의 밸류에이션 논란은 여전히 안고 가는 중이긴 합니다만 월가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뛰어난 실적이었다라는 평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AMD 그동안 주가가 기대감으로 높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 한번 기술주 랠리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어떤 종목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자,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현재 안고 있다라고 시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애플, 알파벳, TSMC, 마이크로소프트, 일라이릴리, 엔비디아, AMD, 메타, 아마존 순으로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건 모든 기업들을 줄 세운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줄을 세운 점이다라는 점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별 밸류에이션 사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팔란티어의 흐름을 보았듯이 밸류에이션 평가가 과연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가를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시기인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퀄컴의 실적은 어떨까 좀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시장에 어느 정도 예상됐던 전망치는 116억 달러의 매출이었습니다. 자, 지금 퀄컴 매출과 EPS 예상 상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약세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속보 자료로 나가고 있죠. 자, 2%가량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퀄컴입니다. 연간 자본 지출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죠. 특히 퀄컴은 특히 엔비디아가 점유를 하고 있는 AI 칩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퀄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 칩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프리미엄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칩은 퀄컴이 거의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퀄컴은 2025년 회계연도 3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 가도를 이어가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사실 그동안 워낙 스마트폰 시장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만큼 퀄컴이 실적 회복을 언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역시도 이번 실적의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퀄컴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0월 28일 글로벌비트에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앞서서 퀄컴이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밀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엔비디아보다 퀄컴의 주가 상승폭은 상당히 무섭게 나타났었죠. AI 데이터 센터용 신형 AI200, AI250 가속기 칩을 출시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퀄컴이 도전장을 내민 부분은 엔비디아가 아주 압도적인 성능을 낼 수 있는 추론 분야가 아니라 앞으로 연산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퀄컴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고요. 2026년에 AI200, 2027년이 되면 AI250을 순차적으로 출시하겠다라는 로드맵까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갔던 스냅드래곤 칩을 바탕으로 해서 퀄컴이 투트랙으로 또 한 번 AI의 도전장을 내밀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뉴스였죠. 자, 퀄컴의 첫 고객은 사우디 AI 스타트업 휴메인이었습니다. 이 휴메인의 경우에는 사우디 국부펀드가 뒤에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스타트업이라는 말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동의 20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대상으로도 계속해서 부품과 완제품을 동시에 판매한다는 전략으로 하이퍼스케일러 고객들에게도 판매를 하고 휴메인은 일단 확실한 고객사로 확보했다라는 것이 퀄컴의 전언이었는데요. 스마트폰용 헥사곤 기반의 저전력, 고효율 기술을 대형 데이터 센터 추론용 인프라로 들어가게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점점 더 가볍게 돌아갈 수 있고 전력 효율을 줄일 수 있는,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AI 가속기 칩이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퀄컴이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강점을 보일 수 있다라고 자신한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퀄컴의 실적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자, 퀄컴의 이번 컨센서스 지금 화면에는 107억 달러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 공식적으로 발표된 숫자였고요. 스트릿 컨센서스라고 하죠. 상당히 좀 높았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116억 달러 사이로 이야기가 됐던 바가 있어서 발표치 112억 달러가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높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실망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지금 애프터장에서 1.7%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10%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퀄컴은 1.8%, 그래도 초반보다는 낙폭을 다시 조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4% 가까운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퀄컴이었는데 지금 시간 외에 발표 흐름 이후에 지금 현재 애프터장의 흐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09% 여전히 하락 중이고요. 오라클은 0.5% 낙폭 그리고 있죠. 엠러빈도 실적이 나왔나 본데 지금 아주 강한 초록빛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고 퀄컴은 지금 반도체 섹터 내에서 가장 붉은빛 띄고 있네요. 2%가량의 낙폭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자세한 퀄컴 실적 관련 내용은 저희 월가워즈에 업로드되는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스타트업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픈 AI를 필두로 해서 여러 LLM 모델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 AI 관련 서비스들이 각축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중에 굉장히 또 각광을 받았던 기능 중에 하나가 에이전트 AI 기능이었는데요. 퍼플렉시티가 코멧이라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쇼핑 기능에 아마존이 제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AI 서비스 전반에 좀 적신호가 켜진 것인가? 그 부분 들여다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쇼핑 기능 왜 제소를 했나? 아마존은 코멧이 고객 계정에 비밀리에 접속해서 우리가 흔히 보십니까? 당신은 로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죠. 근데 지금 코멧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로봇이 임의로 계속해서 고객의 정보에 접속을 해서 주문을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퍼플렉시티 측의 반응도 좀 저희가 살펴보기는 해야 될 텐데 이러한 쇼핑 기능이 막히게 된다면
퍼플렉시티가 제공하고 있는 코멧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다른 AI 스타트업들도 함께 영향을 받아갈 수밖에 없겠죠. 코멧은 오픈 AI가 브라우징 서비스 제공한다라는 것에 앞서서 코멧이라는 브라우징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었고요. 사실 시장의 점유율이 오픈 AI보다는 좀 낮기는 합니다만 아마존이 이렇게 엔스로픽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AI 스타트업들에 조금 제동을 걸고 있는 모습들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픈 AI 이야기에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주었는데요. 올해만 8,160억 달러 규모, 굉장히 막대한 규모의 계약을 맺은 오픈 AI죠. 자세한 인터뷰 내용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CFO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단기적으로 IPO 계획이 없다라는 것이 핵심이고 수익성보다 성장과 연구 개발에 주목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상장은 2027년에나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오픈 AI는 굉장히 많은 유저를 확보하고도 적자를 벗어나는 시점이 언제인가를 가늠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고 이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부채를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막대한 AI 칩의 구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의 보증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인터뷰에서 확인이 가능했던 만큼 지금 계속해서 회사채 발행을 늘리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봐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